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리치입니다. 정말 정말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너무 민망할 만큼 오랫동안 영상을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돼서 정말 일단은 너무 죄송하단 말씀 드릴게요. 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제 채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셨는데 그분들께 또 아무 말 없이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좀, 제가,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도 있고, 심적으로도 좀 힘든 일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그동안 사실 영상을 좀 못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안정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마음을 이제 새해가 또 됐으니까, 원래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거가 있잖아요. 이게 마음을 또 다잡으면서 또 올 한 해 또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거를 또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든 상황이 있어도 더 좀 마음을 다잡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영상 항상 찍고 싶었는데 계속 그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계부는 제가 항상 쓰고 있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제가 어떻게 현생을 하고 있는지, 돈을 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를 막 공유하고 수다 떨고 이러는 시간이 아무래도 없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이럴 때보다는 좀 소홀히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가계부는 꾸준히 쓰고 있었는데 어, 이번 달 1월에도 이제 1월 들어서도 제가 이렇게 가계부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한 주가 넘게 지났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 1월 1일부터 요 11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요만큼, 아, 11일이 아니라 요 10일까지, 요 10일까지 요렇게 한 것들, 정산을 같이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계부는 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마 이 직전 영상, 거의 뭐 이제 반년이 넘게 전에 영상이긴 한데, 그때는 제가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180이었나 한 달에? 그렇게 사는 걸로 잡았었는데, 조금 더 이제 다시 이제 이 현생을 하는 이유와 기타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위해서 원래 좀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지출 통제를 잘 하는 게 사실은 목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늘어졌던 현생을 다시 딱 긴장감을 들여서 예산을 다시 줄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제가 또 몇 달 계속 가계부를 써오면서 예산 체크는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쓰는지는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어, 그래서 1월 예산은 제가 13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이제 열흘이니까, 일주일은 아니고 열흘이니까, 여기까지는 40만 원, 그 다음 주는 30, 이렇게 나머지 세 주는 30, 30, 30, 40,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예산 130으로 해가지고 정했고, 지금 이제 요 12 열흘까지 했던 거 정산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전에 먼저, 갑자기, 갑자기 자랑 타임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거 아시죠? 두쫑쿠. 요거를 구했거든요? 잠시만요. 사실은 제가 막 요 두쫑쿠 유행하기 전에 두바이 초코도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아 이게 요즘 유행이구나. 되게 비싸다. 유행이라 그런지 별거 아닌 건데 왜 저렇게 비싸냐 막 이런 생각만 그냥 하면서 넘기고 그랬는데 이 두쫑쿠는 왠지 이제 이 두쫑쿠도 아마 유행이 탄지 벌써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식지는 않고 있죠. 근데 유행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보다 보니까 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어, 요렇게 구해봤는데, 요즘 이거 진짜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유명한 데는.
그리고 막 요렇게 조그만 거 하나에 진짜 유명한 데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막 12,000원, 11,000원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기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이 두쫑쿠 맛집이에요. 그래서 막 맘카페에도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 맛집인데 여기가 그래서 사실 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이왕 먹을 거 사실 이걸 제가 많이 사 먹을 것 같진 않고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왕 한번 그러면 한번 먹어보고 말 거면은 좀 맛있는 데서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요 맛집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애기 등원하고 가면은 완전 오픈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줄 서서 어떻게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벼르다가 오늘이 엄청 추운 날이긴 했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오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준비가 딱 돼가지고 애기 등원 시키자마자 달려가서 한 40분 정도 줄을 섰어요. 저는 사실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좀 그러긴 했는데 줄이 꽤 길었어서 제가 갔을 때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살 수 있으려나 걱정하긴 했는데 다행히 저까지 차례가 오더라고요. 저 뒤로도 아마 한 10분 정도는 사셨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인기가 또 많다 보니까 1인당 구매 제한은 있어요. 이게 5개씩, 1인당 5개씩만 구매 제한. 그래서 보통 이제 다들 그냥 최대로 5개씩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조그만 두쫑쿠 하나가 5,800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보면은 다른 데는 뭐 6, 7,000원? 7, 8,000원 기본이던데? 여기는 그래도 나름 맛집인데도 되게 가격도 좋고 그래서 더 유명한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5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두쫑쿠 여러분 두쫑쿠 드셔보셨어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먼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맛집이라고 하더니 피가 진짜 얇고 안에 이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크림이랑 카다이프라 그래야 되나? 이게 엄청 꽉 차 있어요. 이런 맛이구나.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페레로 로쉐? 그런 느낌 나는 초콜릿, 그 초콜릿, 얇은 초콜릿에 이 피스타치오 크림이랑 이 카다이프? 이 바삭바삭한 이 카다이프? 이거를 꽉 채워서 그냥 섞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맛은 있네요. 맛은 있는데 굳이 막 이 추운 겨울날 3, 40분 줄을 서가면서 또 굳이 이거를 사서 먹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맛은 있다, 맛있다. 하지만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어서는 그냥 한번 먹고 말겠다. 요 정도. 맛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가계부 쓴 거 해서 정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번 주 정산 여기 10일까지 한 것만 먼저 정산을 할 거고요. 이렇게 어떤 항목별에 맞춰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색연필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기는 한데 사실은 여기 뒤쪽에다가 제가 정산을 해서 이미 금액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번 요 열흘까지 1월 10일까지는 요 40만 원 예산으로 갈 건데 요거 옆에 요거는 이제 40만 원일 때는 장보기에 7만 원, 뭐 외식 배달에 7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30만 원일 때는 이렇게 5만 원, 5만 원 조금 금액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시해서 여기 써줬고요. 요 안에서 이제 써야 되는데 실제 쓴 금액이 요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지금 했는데 요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제 일주일 바인더 여기에 했던 거를 정산을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항목별로 그때그때 다 정산을 해서 막 항목별로 여기 뭐 식비에서 예산이 더 오버를 해서 썼으면 그냥 여기서
여기선 다 빼버리고 다음 주로 이제 2월을 넘겨버려서 그만큼 또 빼고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항목별로 체크는 해볼 건데 그거랑 상관은 없이 다 정산은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해보면 여기에는 제가 더 이제 예산에서 더 쓴 거 그런 거는 여기다가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마지막 정산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여기다 체크를 제가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식비는 7만 원이었는데 제가 1월 10일까지 이 장보기, 이 식비가 장보기인데 장보기에는 얼마를 썼냐면 10만 7,890원을 썼어요. 그래서 10만 7,890원을 썼는데 그러면은 7만 원이 원래 예산이었으니까 3만 7,890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빼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만 7,890원 일단 이렇게 쓰고 요걸 한꺼번에 일주일 정산할 때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외식 배달. 외식 배달에도 예산은 7만 원을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92,500원을 썼어요. 그래서 92,500원에 예산 7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22,500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00원. 요만큼 또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리고 아가에는 요거는 이제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가에는 한 주에 여기도 7만 원을 책정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애기용품은 기저귀 같은 거는 제가 분할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핫딜을 뜰 때 그냥 바로 이제 막 6박스씩 막 이렇게 쟁여놓기 때문에 핫딜가에 맞춰서. 근데 이제 이번에 마침 기저귀가 떨어져서 제가 또 핫딜가로 구매를 한꺼번에 확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저귀로 다음 달까지는 쓸 거예요. 그럼 기저귀 값이 안 나가겠죠? 그래서 아기 거는 이제 그런 특별히 막 확 나가는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책정한 요 예산 안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기저귀도 했고 유산균도 또 다 떨어져서 한꺼번에 또 샀어요. 유산균도. 그래서 이러저러 한꺼번에 산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7만 원 예산은 당연히 다 썼고 얼마를 제가 썼냐면 26만 5,214원을 썼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일단 여기다 쓰기는 할게요. 제가 7만에서 그냥 빼는 걸로 할게요. 5,213을 빼면 요렇게 19만 5,213원을 제가 이제 오버해서 썼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예산이 너무 오버가 된 거 요런 부분은 어떻게 또 처리를 할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요렇게 마이너스에 다 적어 놓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들 항목에는 2만 원을 했는데 양이들 항목엔 따로 이번에는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2만 원 정산금 쪽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생필품에도 2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집 정리 대청소를 좀 하고 하느라 이것저것 수납함도 사고 좀 여러 가지 살 게 있었어서 그런 걸 사다 보니까 원래는 예산이 2만인데 34,180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4,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180원. 이것도 일단은 그냥 빼버릴게요. 그리고 용돈. 제 용돈은 3만 원을 했는데 하나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정산금에 넣어놓고 여가에도 제가 이제 7만 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새해에 저희 이제 어머님이랑 다 같이 목욕탕을 갔거든요. 애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탕이라기보다는 약간 찜질방이죠. 대형 찜질방 같은데 이제 가가지고 목욕도 하고 애기 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입장권이랑 이런 걸 냈기 때문에 7만 원 책정을 해줬는데 얼마를 썼냐면 71,25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250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났죠? 많이 나긴 했네요. 그래도 이제, 그리고 이제 예비비. 이제 요게 중요한데, 예비비에 제가, 이번 주 예비비를 5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딱히 예비비로 쓸만한 항목에서 나간 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대로 정상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러면 제가 총 마이너스가 얼마가 났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이만큼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총 얼마가 났냐면 이만큼 마이너스가 났어요. 27만 1033원 27만 1033원 마이너스가 났는데 제가 원래 예비비에 한 달 예비비로 책정을 해놓은 게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비비랑 지금 요렇게 안 쓴 데에서 남은 정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10만 원. 그래서 요 10만 원을 다 여기 이 마이너스 난데 다 메꿔주기로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17만 1033원.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난 금액이에요. 근데 예비비에서 원래 한 달 예비비로 제가 책정을 한 게 20만 원인데 이번 주 5만 원은 뺐고 그러면 남은 게 15만 원이잖아요. 그 15만 원의 예비비를 전부 다 여기다가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1033원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0원 이하는 그냥 떼주고 2만 1000원 이만큼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로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여기 예비비에는 이제 예산이 없고 요 마이너스 항목만 있는데 요거를 다음 주에 이제 정상금이 또 나오겠죠? 거기에서 요 2만 1000원 마이너스 된 거는 다시 또 한번 메꿔 보겠다. 요렇게. 그리고 남은 항목은 그대로 다음 주 예산을 그대로 다 쓰겠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항목마다 계속 따로따로 이제 이 정산을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정산하고 한꺼번에 메꿀 만한 돈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예산에서 또 다음 주 살고 나면은 또 이제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요 마이너스 난 부분을 메꾼 다음에 정산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로 저축을 할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돈은 없고 근데 또 제가 저축을 너무 안 하면은 약간 아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거의 체크카드로 살다 보니까 제가 현금을 따로 안 빼고 지금 이게 다 페이크 머니거든요. 그래서 페이크 머니로 지금 한 달 예산을 예산 포켓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크 머니로 현생을 하고 만약에 남는 돈이 있으면은 남는 저축하는 것만큼은 또 이제 아예 통장에다 넣고 바인더에는 페이크 머니로 넣어놓는 그런 방식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크 머니로만 또 저축을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현금 저축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단은 선저축하는 금액을 미리 빼서 현금으로 조금 해서 바인더에 넣던가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좀 고민해서 해볼 예정이고요. 우선은 오늘 그래서 저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아쉬우니까 제가 지갑에 12월 달에 현금 생활을 하다가 남은 현금이 좀 있거든요.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정산해서 여기 저축 바인더에다가 저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짠 여러분 저금통이랑 동전 넣을 저금통이랑 지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돈이 얼마 있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다 꺼내보면 짠 요렇게 있고 동전도 다 빼볼게요. 동전 되게 많네. 이만큼. 그래서 우선은 3만원 있고 좀 2개
이렇게 47,000원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동전은 있는데 2,110원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따로 제가 뭐 정산금 이런 데 쓰지는 않고 그냥 바로 동전에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저금통에 바로 그냥 저축해줄게요. 짠, 짠. 이렇게 동전 저축했고요. 그럼 요 남은 47,000원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제가 올해 저축 바인더 쓸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원래 그 전에는 목적 저축 해가지고 뭐 세금 낼 거, 부모님 할 거, 뭐 애기한테 쓸 거 이런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목적 저축 바인더가 있었잖아요. 요건데 이렇게 뭐 세금, 뭐 부모님 이런 항목 이거는 이 바인더는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그대로 쓸 예정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일주일 예산 정산을 하면 페이크 머니로 정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 페이크 머니를 가지고 요 목적 저축에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토스로 이미 토스 나눠 모으기로 해서 통장을 이렇게 항목별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 남은 정산금 저축하는 것만큼 그대로 저축을 해줄 예정이고 현금으로 할 저축은 요거. 드디어 1년 저축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올 초니까 지금부터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1년 저축 100만 원 모으기 이거 가을님한테서 그때 구매했던 거 너무 예쁜 거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건데 요거를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저축 100만 원 모으기 요거를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려는 게 지금 바인더를 따로 마련을 못해서 제가 여기 일주일 바인더 뒤쪽에다가 꽂아놨어요. 좀 소액 저축인데 꽃길 저축 요 저축을 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작년에는 코끼리 속지를 가지고 저축을 했어요. 현금 저축을 코끼리 속지에다가 했는데 그거 너무 예쁘고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게 금액이 좀 많이 크진 않아도 꽤 크거든요. 이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라 되게 오랫동안 제가 모으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오랫동안 모으다 보면은 약간 폭파하는 재미가 줄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제 저축 금액이 커지면 바인더의 저축 목표액이 커져도 상관이 없는데 금방금방 채워서 금방 폭발을 할 테니까 이제 제가 아직은 저축을 그렇게 잘 못하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축을 많이 못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저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폭발하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욕심을 안 부리고 이렇게 소액저축부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요거는 좀 빨리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소액저축을 먼저 하기로 해서 요 저축 바인더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 현금 47,000원 있는 거는 1년 저축이랑 요 꽃길 저축 여기 두 개에다가 먼저 저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3만 원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1월 저축에 짠 놓도록 할게요. 여기 3만 원은 1월 저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은 여기 16,000원, 14,000원 두 개 체크해주고 넣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남은 17,000원은 여기 꽃길 저축에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 5,000원 두 개, 만 원은 하나 먼저 넣고 하나 넣고 7,000원 7,000원은 여기 7,000원 넣고 7,000원 표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래서 지갑에 남아있던 현금도 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한 정산 저축을 끝냈고요. 수다만 많이 떨고 막상 정산 저축은 후다닥 끝낸 느낌이네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은 좀 어떻게
그 1년 목표 저축액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좀 자세하게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얼른 영상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뭐를 막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빨리 지금 일주일도 1월도 벌써 오늘이 13일이거든요. 1월도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1월 첫째 주 정산 영상부터 얼른 올려야 되겠다 이런 좀 급한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이제 정산하는 거 영상부터 얼른 다시 돌아온 이 영상부터 얼른 부랴부랴 찍어서 올리게 됐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더 제 1년 목표가 뭔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같이 또 이것저것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영상은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도 찍고 막 얼른 찍어서 영상 올려서 다시 여러분들이랑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이런 생각이 너무 급했어가지고 되게 오늘 말도 좀 횡설수설한 것 같고 막 이것저것 쓸데없는 수다도 많이 떤 것 같고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또 가계부 열심히 쓰고 저축이 아니라 절약도 열심히 해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진짜 너무 반가워요. 올해는 제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리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